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정감사 도중에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에 웃기고 있네 메모가 포착이 돼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는 받고.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경질이라도 아니면은 업무 배제라도 다양한 징계 조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두 분은 저는 이제 국회의원 다 하신 분들이고 국회를 모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분이 그냥 이 국회가 자기들은 국정감사 국회의원도 기간에 해봤고 해서 좀 편하니까 피감 아마 기관이 그러면 국회를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 잠깐 그 일탈이 있은 거죠. 일탈을 야당 의원 계속 떠든 건 질의를 아니잖아요. 가지고 웃기고 예, 있네라고 예. 이야기했던 것을 일탈으로 해도 됩니까? 그래서 사과하고 저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퇴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 자. 예? 최재명 교수님, 잠깐의 일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잠깐 일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저 장소가 다른 일도 국정감사장일 뿐만 아니라 다루고 있던 사안 자체도요. 이태원 참사에 관한 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수석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에 의원들이 뭘 질문하는지 답변을 어떻게 할지 이걸 다 경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피감기관의 수석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이 볼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렇게 앉아가지고 히덕거리시면서 웃기고 있네라고 물론 뭐 저게 정말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쓴 건지 아니면 본인들 말씀처럼 두 분이 뭐 어제 나눴던 얘기를 가지고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당 의원을 향해서 발언하는데 웃기고 있네라고 쓴 것도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고 또 자기들끼리 본인들이 어제 있었던 일 갖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태도 자체가 문제예요. 네. 아니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이태원 참사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서 분노가 있는데 네. 저렇게 수석들이 나와가지고 저런 행동을 보이면 어떤 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네. 야당은 두 사람의 인사까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아니 사과도 하고 본인도 사과도 하고 다 또 피감 기관 이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도 시켰잖아요. 근데 뭘 더 하란 말입니까? 라고 볼멘 소리까지 하는 장면까지 보셨는데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 모욕죄까지 뭐 검토하는가 봐요. 허준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이 지금 두 수석이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고발할 의지를 지금 보이고 그런 있는 죄명이 있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요. 국회 모욕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증인이 출석을 해서 이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는지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배석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는지 권위를 훼손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이 범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걸 엄밀하게 문제 삼는다고 하면 이 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지금 상대방들 이 두 수석들 입장에서는요. 사담을 나눴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이 행동으로 국회의 권위가 훼손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방어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하. 지금 이렇게 야당의 비판이 계속해서 거세게 이어지다 보니까 여당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과거에 잘했냐 그러면 우리도 할 말 있어 라면서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냈어요. 어떤 상황인지 장면 보시고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당사자들도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국민께도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 사례 뭐 강기정 2019년 그 사례를 굳이 뭐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난장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장은커녕 그때 당시에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산 심사를 하는 자리에서까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예산 심사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
당시에 난장판 파행 이런 상황이라고 언급했을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 드려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한미 말씀을 동맹이 그렇게 하십니까, 약화됐죠. 의원님? 일본과의 뭐가 지소미아 어거지입니까? 파기했죠.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아니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내가 정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역할하세요. 2019년 일입니다. 먼저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상황 보면 저 때는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었어요. 네, 네. 뭐 독인 개긴 같긴 합니다. 뭐 상황이. 뭐 저런 그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너무 안타깝죠. 이게 지금 국회에서 국민들의 대표가 할 일이냐, 그리고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느냐, 그리고는 지금 시국이 굉장히 사실 뭐 너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건하게 우리가 뭐 내년도에는 그래도 이런 일이 다시는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심의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예전에도 지금 강기정 그 전 의원님 너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저렇게 진지한 시간대에 낙서를 했다는 게 저는 좀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그 낙서의 내용보다도 지금 사실은 집중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순간을 저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강기정 전 수석은 뭐 광주시장 하고 있는가요? 광주시장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저 상황 보면 최재문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시에 저렇게 야당의 의원에게 고성과 삿대, 아까 삿대자는 건 뭐 영상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당시에는 사과도 안 하고 퇴장조차 안 시켰다.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는 메모 필담 논란 때는 사과도 하고 당사자들이 퇴장도 시켰다. 근데 뭘 더 하란 말이야 지금 이런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당시에 강기정 의원의 태도도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수석이 출석을 했으면 야당 의원이 질의한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뭐 의견이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지금 답변하는 자리도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안보실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서 일어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부적절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의 그 수석들이나 지금의 정부에 국가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국회를 존중해야 되고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저런 태도로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분명히 지적해드리고 네. 두 번째, 그러면 어제 했던 거하고 지금 저걸 비교하면서 어제 했던 거를 정당화시키는 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때 잘못해서 그때도 비판 많이 하셨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 전신에서 그렇게 태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하. 예전에 그때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득이 안 돼요. 아하.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이성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아니 저 엄중한 자리에서 수석들의 저런 태도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이 사안을 이 참사를 그냥 뭐 허투루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정말 성심성의껏 국민 앞에서 대답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 자기들끼리 사담을 나누고 글씨 써서 웃기고 있네라고 쓰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들 또 이거 국회를 존중하거나 야당을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권이든 네. 그 자세를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제 국회 운영이 대통령실 국정감사 때 저 두 수석이 강승규, 김은혜 두 수석이 사과하고 이제 퇴장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안진용 기자님, 윤석열 대통령도 봤을 텐데 어떤 반응이었을까? 잘못했네요. 뭐 그런 반응이었을까요?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수석이 퇴장당하는 것을 본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 지도부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극적 대응요? 네. 그러면서도 김은혜 수석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퇴장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안다. 윤 대통령도 뒤늦게 이 상황을 듣고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아,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수정 교수 혹시 이런 걸까요?
아니 그걸 퇴장하라고 요청한다 그걸 퇴장하기 놔두냐? 이 친윤계 의원들아 뭐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와전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 지금 그 국회에서 일어난 그 사건의 시점이 네. 대낮에 오후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TV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하. 지금 아마 전에 들은 내용으로 아마도 홍보수석이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를 앞뒤 자르고서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좀 들으려고 누구에겐가 전화를 했을 수는 있겠으나 그랬겠구나. 지금 이제 소위 친윤이라고 지목받은 기자들에 의해서 아마 뭐 지목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정진석 의원님도 지금 전화 받은 바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비대위원장도 안 받았대요. 네, 성일정 의원님도 전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뭐 어떻게 와전돼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정확히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그거잖아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소극적 대응하는 거야라고 불만을 표시했다면 출근길 약식 회견 때도 뭔가 이에 대한 입장을 보면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 입히고 있는 논란이 어떤 참모진의 자질을 의식케 한다는 평가가 좀 큰데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뭐 국회 출석한 정부 위원들과 관련해가지고 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속마음을 우리가 뭐 관심법도 배우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 대통령의 저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행간의 의미를.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이해 달라 그동안 많은 일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두 수석들에 대한 어떤 징계 조치라든가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말씀드린 국가모욕죄 이런 걸로 고발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이 피땀 논란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사과,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안철수 의원 말대로 자기가 이거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실책이 나온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놓고 사과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책임자로서 실무진들이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단순히 무작정 감싸게 하기보다는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자, 저 두 수석의 해명을 100% 믿는다 쳐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 김대기 비서실장 뒤편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 어제 그 일 있잖아.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라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야당 의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일을 회상하면서 어쨌든 이것도 부적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은혜 수석 어제 브리핑 어떤 거 브리핑하다가 도중에 사과하고 그런 모습 보였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염추기경을 만나 축제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부모님들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사랑이 있는 곳에 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눈으로 보면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대통령께서 그런 국민을 위해서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필담은 운영이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재차 사과했어요. 송구하다고. 그런데 최명근 원장님,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염추기경 간에 이제 이 대화를 전하면서 브리핑하면서 중간중간 울먹였잖아요. 이태원 참사 언급하면서. 근데 울먹인 게 혹시 복합적일 수 있어요? 진짜 그 내용 전하면서도 울먹일 수 있지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뭐 좀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찌되었든 어떤 형태의 감정이든 어떻든지 간에 굉장히 전 국민으로부터 압박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상정이 대통령을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됐으니까 그 압박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사담의 내용이 그거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담의 내용을 밝히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깔끔했죠. 네. 그래 쭉 이렇게 했을 때 맞아 그런 사담이 나누었고 그거는 이거였네라고 밝힐 수도 있었으나 아마 제 추측에는 그 내용조차 별로 밝혀서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본인 마음도 복잡할 거예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